네, 안녕하세요. 이사연입니다. 자, 오늘은 언어적인 표현, 반언어적인 표현, 그다음에 비언어적인 표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자, 언어적인 표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언어는 우리가 실제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 있죠? 그거를 언어라고 해요.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에는 쉽게 말해서 어휘라든지 문장, 언어적인 표현에는 어휘랑 문장을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이 언어적인 표현은 독립적으로 쓰여가지고 의미작용을 하는 하나의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있죠? 그게 바로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언어적인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요. 발음이라든지 말을 할 때 발음, 그 다음에 고적, 그 다음에 분위기, 말의 어조, 발음이라든지 고저라든지 뭐 어조라든지 그 다음에 말의 속도, 크기, 이거를 반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발음, 그 다음에 고저, 말의 높낮이, 그 다음에 어조는 말의 분위기, 그 다음에 말의 속도, 말의 빠르기, 그 다음에 말의 크기, 목소리 크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반언어적인 표현을 같은 말로 이게 준언어적인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표현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어가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비언어적인 표현은 언어가 아니지만 일상적인 우리 대화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자세라든지 말을 하는 사람의 자세, 그 다음에 손동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몸짓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상. 이게 바로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자, 비언어적인 표현에는 말을 하는 사람의 자세라든지, 그 사람의 손동작, 그 다음에 몸짓, 그 다음에 의상이 바로 비언어적인 표현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어적인 표현, 반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언어적인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한글이라 그랬어요. 지금 쓰고 있는 문자. 근데 이 반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이 언어적인 표현 못지않게 의사소통 상황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받거든요. 자, 반언어적인 표현, 그 말의 발음이라든지 사투리를 쓰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이 따르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말의 고적, 말의 높낮이, 자, 말의 높낮이, 그리고 말의 어조, 말의 분위기, 말의 빠르기, 크기. 이게 다 제대로 분위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할 때, 반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 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에는 말을 하는 사람의 자세라든지 그 사람의 손동작, 그 다음에 몸짓, 의상, 자, 이런 게 다 비언어적인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 반언어적인 표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적과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반언어적인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을 지니셔야 돼요. 자, 목적, 말을 할 때 이 반언어적인 표현은 목적이라든지 대상,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반언어적인 표현을 쓰셔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 화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과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반언어적인 표현을 적절히 사용했을 때 의사소통이 더 효율적으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상대방한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도 굉장히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대화나 발표할 때 상대방의 눈을 뚜렷하게 바라보고 말하는 거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내가 먼 산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말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말을 하다가 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언어적인 표현도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학문적으로 봤을 때 반언어, 이 준언어는 비언어의 범주에 속하는 하위 계층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반언어와 비언어를 사용할 때는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해야 돼요.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 맞는 반언어와 비언어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실제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인 표현 못지않게 비언어적인 표현과 이 반언어적인 표현으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 학교에서 필기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필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과서에다 받아 적는데 내가 놓치고 선생님 설명을 너무 열심히 듣다가 놓쳐가지고 그 필기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한테 필기 내용을 좀 보여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는 그냥 기분 좋게 웃으면서 보여주는 친구가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인상을 막 찡그리면서 그냥 시간을 끌면서 안 보여줄 듯 하다가 그냥 마지못해서 보여주는 친구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이게 바로 반언어적인 표현과 이 비언어적인 표현을 쓰는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더 좋으세요? 여러분은 그냥 웃으면서 기분 좋게 빌려주는 친구한테 더 호감이 가겠죠. 그쵸? 막 시간을 끌면서 얼굴 찡그리면서 이 책을 줄 듯 말 듯 하면은 얘가 나한테 책을 빌려주기가 싫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비언어, 반언어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오늘은 이거 언어적인 표현 못지않게 반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상황과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 반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반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을 반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나 상대방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가 상황과 분위기와 목적과 대상에 맞는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실제 자기가 대화를 할 때, 언어로 표현할 때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이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네. 자, 코로나 때문에 요즘 밖에도 잘 못 나가는데, 자, 코로나가 다 완치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